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은 다시 한번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더 적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첫 인하 시기로는 올해 중반쯤을 예상한다면서 5월 인하설에도 선을 좀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FOMC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좀 재확인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투심이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의 급락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 6% 넘게 빠지면서 180달러 선까지 좀 위협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낙폭을 줄이면서 다행히 종가는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가 테슬라의 전기차는 더는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렸고요. 더불어서 투자은행인 파이프 샌들러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이 부분 또한 지수에는 좀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장 초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0.84%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2,569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좀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하락하면서 움직이고요. 1.4% 밀려나면서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낙폭 있게 움직입니다. 800선 하회하면서 7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물량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PCB 관련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또 온 디바이스 AI였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부품주들도 함께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중 한 섹터가 바로 PCB 관련주들인데요. 잠시 AI가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호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갤럭시 S24도 나름 반응이 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8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7이 가고 AMD, TSMC, 엔비디아 등을 포함하고 있는 AI5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AI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이 시점에서 PCB 관련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얘기였고 미국 시장도 크게 빠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오늘 지수는 많이 안 빠지는데 종목들이 지금 코스닥이 1,310개가 빠져요. 거의 다 빠진다고 봐야죠. 거의 다 빠지고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 주식 시장에서 살아나는 개인 투자자들은 없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지 않고서야 지금 안 깨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덜 깨지고 있다면 그건 운이 좋은 거고 지금 종목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작게 빠지는 거냐? 아니요. 오늘 종목들 보면은 지금 5% 이상 빠지는 애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대형주들도 그렇고요. 주성엔진도 지금 8%나 빠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기사가 아침에 떴습니다. 일단 무죄 선고가 됐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오면서 그래서 모두들 기대를 했죠. 무슨 기대? 그동안에서 IT주들이 많이 빠졌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못 갔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미국 시장은 어제 뭐 FOMC 매파적인 얘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빠졌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코스닥 다우존스 요만큼 빠졌어요. 요만큼 빠지고 나스닥도 크게 안 빠지고 요 정도 여전히 고점에 떠 있죠.
S&P 500도 크게 빠진 게 없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1%를 넘게 상승하고 있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그런 효과로 오늘 IT주들이 반등을 줘도 되거든요. 근데 올라가질 않고 지금 아주 그냥 다들 자빠지고 있는 중인데 일단 오늘은 덜 깨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장인데 일단 예상과는 좀 다르게 종목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도 뭐 핑계를 한번 찾자면은 지금 시장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는 제가 볼 때에서는 올라가야 돼요. 오늘 IT 섹터들이 올라가야 되고 자동차 섹터들도 여전히 강세를 주면서 순환매가 나오든가. 근데 오늘 자동차 섹터들도 오늘 좀 빠지죠. 지금 아침에서는 잘 버텼는데 현재 시각으로 기아도 2.4% 빠지고 현대모비스 3% 빠지고 HL만도 9% 빠지고요. 한국타이어 3% 빠지고 SL 3% 빠지고 서현이야 2.6% 빠지고 성우하이텍 3.4% 빠지고 그래요. 뭐 자동차들은 조정받으면 사면 돼요. 뭐 그쪽은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 많이 샀고 뭐 올라가는 이유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혹은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어쨌든 주주 그 환원 정책의 재고를 위해서 뭐 정부와 함께 뭔가 노력을 한다라는 그리고 저 PBR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강하게 움직였던 쪽인데 저쪽은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는데 일단 IT는 저렇게 흔들리면은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IT가 이제 움직일 차례였는데 IT가 거꾸로 오늘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시장이 눈치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렇게 여기서 버텨주거나 아니면 명절 전이라도 흔들려도 이런 식으로 흔들면은 좀 매너가 없는데 일단은 지금 예상가들에게 굉장히 약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요거를 잘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덜 깨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서 한 2% 이내에서 떨어지면은 잘 방어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억울한 경우다 오늘은. 왜냐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다음에 뭐 옆나라 일본도 아직도 그렇게 빠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잘 버티죠. 우리나라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폭탄 맞고 있는 상황이 나와서 좀 안타까운 그런 오늘 하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바닥주들은 주워 담을 수가 있는 위치는 맞아요. 종목들이 싼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일부러 싼 종목 갖고 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세력들의 의도가 명절을 앞두고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주들은 선별적으로 강세가 다시 이어지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뭐 건설주를 땡겨 올리든 조선주를 땡겨 올리든 아니면 IT를 땡겨 올렸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고 거꾸로 지금 종목들을 흔들어 버리게 되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강한 쪽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한 쪽이라는 얘기는 차트적으로 강하든가 아니면 수급적으로 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가지고 나올 종목은 수급적으로 강한 종목인데 일단 패턴주죠. 패턴주.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내일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요일 날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움직이고 금요일 날은 이제 설 명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이 나오는 이 흐름 자체는 설 명절까지 재미없게 만들겠다라는 세력들의 의도가 아주 다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략에 맞춰서 설 명절 전에서는 종목들이 튀어 올라갈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설 명절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매파적인 얘기 뭐 5월달 뭐 기대감 후퇴 그것도 얘기 또 지나면 또 얘기 또 바뀌어요. 또 3월달 되고 뭐 4월달 되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금리 인하 할 건데 뭐 이렇게 얘기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대선할 거니까 갑자기 어떤 대선 후보가 나타나갖고 내가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그렇죠? 뭐 금리 인하 내가 해줄게 해갖고 그러면서 표심을 분명히 얻어내는 뭔가 후보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또 1,000조 풀겠다. 뭐 2,000조 풀겠다. 그것도 적다? 그럼 나는 5,000조 풀겠다. 뭐 이런 또 그런 이제 포퓰리즘 같은 그런 이제 또 정책들이 또 나오면서 또 미국 시장을 또 다구겠죠. 그럴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연휴를 좀 앞두고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이 좀 특히 약한 장세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을 종목들 위주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종목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 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이수페타시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1.4%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8,700원 선에서 현재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아침에서 보니까 세게 움직이는 애들이 몇 섹터가 있었어요. 이제 저출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주도 있었고, 근데 저출산 관련주들이 아침에 움직이다가 싹 빠졌었습니다. 물론 지금 다시 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시장이 약하다라는 증거거든요. 테마가 강하게 뻗어가질 못하고 그리고 IT 섹터 같은 경우도 강해야 되는데 지금 의외로 지금 굉장히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저는 IT 섹터는 대마불사, 대마는 죽지 않는다. 위태로워 보여도 IT주들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결된 거는 호재입니다. 근데 호재가 안 먹히고 떨어진다는 건 세력들은 호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설 명절까지 우리는 올릴 생각 없다. 요거를 지금 얘네들은 의견을 보여준 거거든요. 호재는 나왔지만 올라가지 그러니까 꼭 호재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돈의 힘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갑자기 만약에 이 세력들을 혼내주려고 갑자기 뭐 사우디에서 아니면 저쪽에 뭐 다른 뭐 중동 어느 나라 국가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코스피를 내가 다 사버리겠다 해갖고 한 1,000조를 투입하겠다 한국 시장에다가 그러면은 모든 종목 다 상한가 가겠지만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세력들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강하게 떠 있는 종목들은 세력들이 좀 주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약간 그런 쪽이고요. 차트를 보면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이게 예전에서 제가 4,000원인가 6,000원대 추천해가지고 600%가 이미 수익이 한번 났던 종목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가져 나온 것은 지금 IT 섹터들이 저는 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도 저점이 깨져서 많이 빠질 생각은 없고 여기서 버틴 다음에 그리고 지금처럼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오히려 강한 종목들이 패턴주가 되면, 그러니까 패턴 공략을 하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고점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제 저점 라인을 단단하게 또 지지를 하고 그게 깨지면 그건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깨지 않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반등을 주면서 단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과거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이 SF의 반도체 지금 아니고 예전에서 그랬던 흐름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이수 스페셜 케미칼인가 일단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놈이 오늘 25%인가 장중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도 급등을 한 거 봐서는 이수페타시스도 한 번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원자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수페타시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플레이 방금 실적이 나와서 먼저 짚어드릴게요. 2023년 매출 1,217억 원, 영업손실 8억 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13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3.1% 정도 하락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월 29일과 30일 중앙 에너비스 각각 18,800원 그리고 18,5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둘째 날 기준으로는 3.7%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월 31일 퍼스텍은 3,26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2월 1일 성우하이텍은 8,6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월 2일 세종공업은 6,080원에 접근해 봤고요. 7.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GSE 3,45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19.2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가 전일장에서 살펴봤던 종목입니다. GSE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한번 수정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인 이수페타시스의 매수가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종목들이 그냥 박살이 나고 있죠. 뭐 아주 큰 박살은 아닌데 한 중간 정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한 3%, 5% 뭐 빠진 애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근데 전 종목이 다 그런 거는 아니고 1% 안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근데 1%도 안 빠지는 애들은 정말 많이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호재가 있거나 뭐 그런 애들일 거고 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 2% 정도는 되든 빠지는데 그러니까 막 9%, 뭐 10% 이런 빠지는 종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죠. 근데 9% 이상 떨어지는 거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건 주성엔진이 9% 빠지고 있고 HL만도 9% 빠지고 있고 뭐 또 찾아보면 또 9% 이상 빠진 애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인테플렉스 5% 빠지고 있고 뉴플렉스 4% 빠지고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종목들이 막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시장이 반등 나오면 반등 줍니다. 근데 이미 안 빠지고 있는 애들은 좀 더 빠져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애는 좀 덜 빠질 텐데 바로 GSE가 그런 쪽이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얘는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얘가 여기서 9% 빠지거나 그럴 리는 없어 보이고 이렇게 9% 확 하고 빠질 리는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오늘 전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지니까 코스닥 종목이 뭐 한 200개만 빠진다라 그러면 얘는 안 빠지겠죠. 근데 지금 1,200개, 1,300개가 빠집니다. 대략 코스닥 종목을 1,500개라고 쳤을 때에서 한 1, 200개 빼놓고는 다 떨어지는 날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얘도. 얘도 어쩔 수는 없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다가 올라갈 때 한 방이 튀어갖고 20%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에서 차라리 물려서 깨져 있으려면 이런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물려 있어서 깨져 있으면 또 때가 되면은 이렇게 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주듯이 한번 튑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은 저점에서 잘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미국 정책 관련주에 엮여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되게 크게 갈 거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력들도 그렇게 해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집만 해놓고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슈가 나오면 또 거래가 실리면서 또 튈 거니까 어쨌든 지금처럼 시장이 어지럽고 어려울 때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런 패턴주들로 잘 갖고 있는 게 안전하다. 가지고 있다 보면 또 2달 안 돼서 또 20%, 뭐 30%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튈 거예요. 그럼 그때에서 수익 실현 잘 하시면 되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안전하게 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2% 빠졌다고 뭐 울상을 짓거나 뭐 기분 안 좋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갈 때 되면은 갑니다. 작년에서도 여기서도 많이 갔고 올해도 여기서 한번 움직였고 얘뿐만 아니라 다른 그 유가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가는 계속 변동을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서 이렇게 거래에 실리면서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간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올 거예요. 한번 여기도 한 300%, 400%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미국 대성 에너지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은 이쪽으로 쭉 요걸 기대를 하면서 저점에서 오늘 흔들리더라도 다른 애들보다는 덜 빠질 거니까 잘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등명중 종목 제주반도체부터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상대로 제주반도체 잘 빠지고 있죠. 제가 이거 많이 빠지면 6개월 동안 빠질 거고 많이 빠지면 60%도 빠질 거다. 근데 5만 원 갈 거다. 그러니까 5만 원 갈 거다라는 얘기 들으면 좋은 얘기 같은데 6개월 동안 빠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좋은 얘기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갈 때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빠지면 60% 빠지면 1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유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보유하면서 왜냐하면 에코프로도 그렇게 갔었습니다. 제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을 2020년도에서 저 바닥에서 추천을 했었었는데 차트를 보면은 2020년도 여기서 추천을 했었었는데 요때 27,000원인가 28,000원인가 요때 추천했었었는데 2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갔거든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중간에 여기서 15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2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670% 수익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팔고 100입니까? 당연히 팔았겠죠. 그래서 오징어 다리는 남겨놓으라 그랬지만 절반이든 절반 이상이든 저는 팔라고 이미 여기서부터 얘기했어요. 50% 수익 났을 때서부터도 이미 많이 수익 났으니까 오징어 다리만 남겨놓고 그냥 가져가라. 그리고 대부분 다 팔아라. 그랬던 오징어 다리가 어쨌든 150만 원을 갔는데 봐봐요. 여기도 15만 원짜리에서 어디까지 빠졌냐면 이때가 11월 달입니다. 여기가 몇 월 달이면 이때가 7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7개월 넘게 7개월 넘도록 8개월 동안 11월 달서부터 7월 12일까지 이렇게 해서 8개월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60%가 빠진 거예요. 얘도 그랬어요. 에코프로도 150만 원 올라가기 전에 15만 원짜리에서 이게 얼마냐면은 63,000원대까지 60%가 빠진 겁니다. 7개월 동안. 그러니까 똑같이 제주반도체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도 지금 에코프로 따지게 되면 여기 15만 원 찍은 거예요. 그래서 6만 원까지 떨어지는 마이너스 60%로 내년 뭐 하여튼간 7개월 그러니까 8개월 걸렸으니까 에코프로도 8개월 동안 빠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각오를 하고 오징어 다리를 가져가는 거고요. 어쨌든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건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서는 다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간다고 봅니다. 대신에 에코프로를 똑같이 로드맵을 형성을 하면 8개월 동안 빠져야 됩니다. 안 좋은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 다음은 HLB 바이오스텝. HLB 바이오스텝. 얘는 이제 HLB가 꺾이지 않으면 안 꺾여요. 그래서 HLB 바이오스텝도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는 작전주 세력주 패턴입니다. 그래서 뭐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미 많이 팔았겠죠. 이미 절반 이상 팔았으면 잘하신 거고 나머지 46.2% 수익으로 갖고 있는 것들은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요 놈이 에코프로처럼 무럭무럭 자라면서 제주반도체처럼 무럭무럭 자라면서 100%, 200%, 300%, 400%, 500%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워낙 바닥에 있고 얘네들이 알아서 땡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에 산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수익이 났는데 뭐 일부 많이 팔았고 뭐 절반을 팔았든 90%를 팔았든 팔고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완전 바닥인데 원래 자리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뭐 10,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으로 보유를 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자, 다음은 성우하이텍. 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데 또 올라갈 겁니다. 또 올라갈 텐데 조정받으면 다시 재공략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어제도 자동차 부품주 성우하이텍 얘기했지만 세종공업도 얘기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좀 팔아라. 왜냐면 좀 많이 올라갔고 어제는 좀 기아가 좀 흔들렸다가 물론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어제 다시 한번 움직였는데 근데 오늘은 지수가 흔들리고 그다음에 대형주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현대차 별로 안 흔들리네요. 자, 기아 얘는 조금 흔들리고 근데 아직 5일선도 안 깨졌어요. 원래 조정을 받는 시그널 자체가 5일선이 깨지면 시작이 되는데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모릅니다. 다시 또 내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어제 좀 팔았으면 나머지들은 어차피 또 올라갈 거니까 보유하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만약에 다시 조정받으면 못 산 사람들은 다시 이걸 사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살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는 제가 자주 얘기를 해드렸는데 2차 전지 할 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 아니면 차라리 완성차라도 하는 게 저는 안전하고 좋다고 봅니다.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현대하고 기아는 현대차, 현대는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미래가 짱짱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이수 페타시스. 자, 일단 박스권 패턴으로 놓고 보고는 있지만
바닥이 아니에요. 이건 많이 올라갔고 제가 작년 11월 21일 날 재작년이겠네요. 그러면 재작년 2022년도 11월 21일 날 6,020원에 추천했던 종목으로 619%가 수익이 났던 종목이었습니다. 여기가. 근데 그리고 나서 조정을 꽤 받았어요. 한 3개월 동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얘도 마이너스 한 50% 정도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는 박스권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대마불사라 그랬죠. 대마불사 IT 부품주.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올라가려고.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일단 기관들은 계속 조금씩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PCB 관련 쪽이고 이전에서 크게 올라갔던 이유가 여기서 크게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장이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지금 단타 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저점이 안 깨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가격 28,850원에서 공략 가능하고요. 얘는 시가총액도 커요. 1조 7천억, 거의 2조 가까이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산다 그래서 올라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판다 그래서 박살나지도 않아요. 그 얘는 뭐에 움직이는 거냐? 조 단위로 갖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국인들의 돈으로 그걸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해관계에 맞춰서 떨어지도 올라가고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장은 이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안 깨지게 거의 확고하게 얘네들이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깨질 생각이 있으면 벌써 깨졌을 거고 털 생각이 있으면 벌써 떨어졌겠죠. 근데 여기를 지지해 준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지금 원래는 제가 오늘 IT주들이 오늘 올라가는 날인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생각이 요것들이 설명절이라고 안 가는구나 라고 눈치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드린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움직여야죠. 아니 뭐 저 PBR 어쩌고 저쩌고 IT주 다 저 PBR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PBR 많이 안 올라갔던 최근에 조정받았던 IT주들은 오늘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기다 이재용 부회장 사본 리스크도 해소됐다는 소식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줄 알았더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걔네들은 이제 설 명절 이후에서 IT는 갑니다. 대마불사. 위태로워 보이고 죽을 것 같아도 대만은 죽지 않는다. 바둑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IT는 제가 대마불사라고 그랬죠. 위태로워 보이고 죽을 것 같아도 절대 안 죽어요.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보통 IT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 보통 IT가 아니고 얘는 주도주 IT예요. 주도주 IT. 그러니까 여기가 안 깨진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깨질 수가 없어요. 대장이 죽으면 쫄병들은 다 흩어지고 다 죽어버립니다. 시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을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대장은 안 죽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시가총액이 또 2천억짜리도 아니고 2조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죽으면은 기관들은 돈 다 날리는 거라서 그래서 기관들이 잘 알아서 얘를 잘 보필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주구장창 끌고 가고 뭐 큰 수익 내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지금 장에서는 이런 게 안 떨어지고 안 깨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되면은 또 이런 애들이 5% 10% 또 단타가 또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하게 기관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 시가총액 거의 2조짜리 가까이 되는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이수 페타가 아니고 이수그룹주 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이놈이 지금 이게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1월 25일 날에 이거 뽑은 종목이거든요. 바닥에 있고 거래가 듬성듬성 실리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겠다 싶었는데 오늘 넘어갔어요. 그럼 얘가 강하게 움직이면 이수그룹주에서 그것도 뭐 이수화학이 급등할 겁니까? 아니면은 급등하네. 이수화학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수 페타시스도 뭐 조만간에 움직이겠죠 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이수 페타시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이수페타시스고요. 매수가 28,85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성 ENG 먼저 보도록 할게요. 0.62% 강보합 수준이고요. 현재 가격 1,95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클린룸 전문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미세화 좀 될수록 클린룸에 대한 중요성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좀 해 나가야 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67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그 전에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는 시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흔들 때 주워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는 자동차 좋아요. 2차 전지 할 거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자동차 열심히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IT 반드시 가야 됩니다. 대마불사. 지금 IT주도 되게 싸거든요. IT주도 싸게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설 명절 전에 열심히 주워 담으면 그렇게 우리나라 IT 섹터들 박살나거나 밑으로 땅으로 꺼지듯이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저번에도 IT 섹터들 계속 밀었는데 결국은 올라갔듯이 IT주들이 제일 안전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동차도 주도주로 지금 다시 등극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흔들린다고 저거 무시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들 저거 주구장창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공개 방송을 하거나, 그리고 다음 주 설 끝나고 나서는 강연회도 있어요. 강연회도 있으니까 전 시장을 분명히 좋게 본다 그랬습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한번 올해 지나고 나서 한번 결산 한번 내보자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좋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상해요. 오늘은 이상하다는 거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오늘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저게 이제 싸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인데, 이제 기존에 이제 미리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처럼 저렇게 흔들리게 버리면 불안하니까 걱정들 하실 텐데, 하여튼 오늘 시장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지금 주워 담아야 될 장이다. 근데 오늘 주워 담는 게 유리할지 설날 끝나고 나서 주워 담을지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서부터 종목들이 싸지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과매도권이고 여전히 어쨌든 시장 잘 견뎌내다 보면, 그러니까 덜 깨지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다 보상받을 거예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도 IT는 아니지만 바닥에 있다 그랬잖아요. 갖고 있으면 20% 튀어요. 20%, 30% 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흔들려도 안전하게 갖고 있다가 어쨌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잘 하시면 되겠고, 일단 노란 톡방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곧 닫힙니다. 자, 그러면 신성 ENG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신성 ENG 얘도 이제 반도체 IT 섹터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차트가 다른 IT주들하고 좀 다르게 먼저 움직여서 그런가? 하여튼 작년에 잘 움직였죠? 작년에 어디서 많이 움직였냐면 여기서 잘 움직였어요. 여기서 작년 2023년도 1월 달서부터 8월 달까지 1,400원짜리가 3,080원, 3,085원, 한 110% 정도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죠, 뭐.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지금 세게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차트는 정상입니다. 매수한 가격 보니까 2,670원. 그러니까 밑에서 안 사고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꺾기 직전에 사니까, 해가 막 뜰 때에서 조개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해가 다 진 다음에 조개 잡으러 가니까 거의 갯벌에 지금 묻혀가지고 길도 못 찾겠고 달빛에 의지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헤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또 기다리면은 또 해가 떠요. 그러니까 IT 섹터들은 다시 해가 뜨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냥 버티셔도 된다. 근데 추가 매수해봤자 지금 이게 해 뜰 시간인지 해가 몇 시간 더 있어야 되는지 아직 그거는 상황이 얘한테는 없어요. 지금 만약에 움직이게 되더라도 얘보다 먼저 움직인 애들이 따로 있습니다. 걔네들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IT 섹터에서도 그러니까 정통 IT, 자율주행 이런 쪽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얘는 좀 뒤늦게 움직이는 IT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두고 보고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57만 원에 20%요. 57만 원에 20%. 예.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뭐 많이 올라가서 빠진 건데 그래도 에코프로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한때 이제 2차 전지 이슈로 뭐 포스코, 엠텍, 퓨처엠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회사로서 올라갔던 건데 저희도 자회사니까 최근에 이제 PBR 이슈를 먹고 얘도 좀 강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랬던 느낌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얘도 PBR이 1이 안 돼요.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이 전체적으로 다 싸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저 PBR 이슈를 타고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는 보유하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올라갔던 모멘텀이 철강주를 간 게 아니고 2차 전지를 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2차 전지 이슈로 움직였던 거라 그 후유증이 좀 커요. 지금 뭐 다른 다리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기업들의 레포트들은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요즘에. 예. 저는 그럴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결국 나중에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해갖고 이제 털어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그건 뭐 할 얘기는 아니고. 근데 걔네들은 이제 2차 전지 전해질만 있는 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본 기업이 원래 철강 회사잖아요. 예. 뭐 건설도 합니다. 건설도 하고 철강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마무리하면은 다시 올라갈 거니까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면 수익 납니다. 지금 저 추가 매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가 매수도 안 움직일 거예요, 잘. 왜냐면은 만약에 저 PBR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에코가 2차 전지 엮이지 않은 순수한 저 PBR 관련주가 움직일 거예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근데 얘는 그동안 소외받은 게 아니고 그동안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세력들이 개인들이 물려있는 종목을 이거 저 PBR이라고 이걸 올려주겠어요? 개인들이 갖고 있지도 않은 현대차를 올려주겠어요? 그렇죠? 걔네들도 돈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거나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이마트가 많이 움직인다 그러는데 유통주 이것도 저 PBR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개인들이 이미 벌써 질려가지고 이거 몇 년 동안 빠졌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3년 빠지고 1년 잠깐 반등 주다 싶었더니 또 3년 빠지고 통 한 6년 7년 이렇게 빠진 종목이라 이런 식으로 고생했던 종목들이 이제 저 PBR 이슈 타고 이제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포스코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대신에 얘도 주식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멀지는 않아요. 조만간에 지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다시 50만 원 회복하는 자리가 올 텐데 50만 원 회복을 해야지 얘가 60만 원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니까 차라리 추가 매수할 거면 비싸게 하는 게 나아요. 50만 원 돌파가 되면. 예.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종목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날 종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추가 매수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세요. 다른 쪽. 그래요? 네. 이거 뭐 장기적으로는 얼마쯤 기다려야 됩니까? 한 60만 원에서 한번 파시면 돼요. 60만 원에요? 네, 60만 원 한번 파시면 거기 되고. 언제쯤 될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년 정도 기다리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넉넉히. 예. 뭐 빠르면야 뭐 간다 그러면 뭐 1년 안에도 올라가겠지만 언젠간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뭐 3년 걸리겠어요. 뭐 그 전에 올라가겠죠.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주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2.12% 상승하면서 28,9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양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요. 0.72% 하락하고 있고요. 2,572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현재 SK이노베이션 오늘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작년 매출 77조 원, 영업이익 1조 9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률이 좀 정유업계의 불황 때문에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배터리 사업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여전히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0.78% 하락합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그래도 낙폭 조금 줄여가면서 801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만 유일하게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3익이라는 종목이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온라인에서 홈 퍼니싱 유통 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공모가 대비해서 167%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지금 시각 10시 31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양시장 일단 파란불 켜면서 하락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자, 오늘 시장이 좀 이상하다 그랬죠? 이상하지만 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 IT주들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일부러 빼는 느낌이 저희 뇌피셜이지만 여러분들 털기 위한 작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이제 증거 자료를 제가 몇 개를 찾았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런 게 좀 많이 보여요. 자, 지금 이제 분차트로 돌려놓으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장중에 이렇게 흔들렸다가 아까 흔들렸죠.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니까 아침에 막 종목들이 막 주성현재 9% 빠지고 막 못 빠지고 막 4% 빠지고 5% 빠지고 뭐 지금 뭐 사본 리스크 이재용 부회장 그거 이재용 회장이죠 이제 어쨌든 그 사본 리스크 해소가 됐으니까 뭐 급등할 것 같았는데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이제 공포를 먹고 덤비질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느낌으로 종목들을 움직이는 것들을 지금 몇 개를 봤더니 IT주들이 다 무너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오테크니스도 2% 지금 상승하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PSK홀딩스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이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흐름도 있고 그리고 아까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살펴보면은 분차트가 중간에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많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성엔지니어링도 아까 9% 빠지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지금 IT 섹터에서 많이 보인다는 얘기. 한번 찾아보세요. 쭉 제가 몇 개를 지금 막 훑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막 주구장창 막 박살나는 흐름처럼 보이다가 쭉 빠지다가 지금 이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흐름이 공통적으로 IT 종목이 뭐 몇백 개 되잖아요. 걔네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 흐름이 나타나는 얘기는 그리고 누군가가 산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대형주입니다. 삼성전기도 봐봐요. 삼성전기도 이게 삼성전기거든요. 이렇게 쭉 빠지다가 이걸 들어줬어요. 이거 시가총액 10조짜리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장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한 조 단위씩 있어요? 뭐 몇천 원씩 있습니까? 이거 개인들이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누군가가 살 텐데 개인들은 아닙니다. 삼성전기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도 흔들었다가 얘는 너무 많이 사면 안 되죠. 너무 많이 사면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명절 전이라서 흔들어 놓겠다라는 심사안으로 만들어 놓지만 저는 이 흐름을 봐서는 IT주들은 지금 쌀 때 저점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누군가가 지금 IT를 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삼성전기처럼 이런 대형주들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IT 부품주들, 뭐 네페스도 그럴 거고 뭐 다 그럴 거야. 아마 이수페타시스도 그럴 거고 이수페타시스도 올라가네. 봐봐 이게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분차트에서 아침에 막 흔들어놨다가 막 빠질 때 막 4%, 5%, 막 8%, 9% 막 다 뺐단 말이에요. 막 종목들을.
근데 속임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 놓고 모든 IT 부품주들을 누군가가 지금 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설 명절 이후에서의 IT 부품주들의 행진을 예상을 해볼 거고요. 좀 강할 거라고 봅니다. IT 부품주 좋아요. 주도주입니다. 대마불사. IT 부품주 반드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안 꺾입니다.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IT는 시장이 지금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마지막에 막판에 물량을 여러분들 거를 얘네들이 아마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지를 몰랐다가 해소가 되니까 막판에 아마 여러분 물량을 뺏어가려고 일부러 흔드는 것 같은데, 급락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이후에서 급락 나온지 안 나온지 잘 챙겨보시고, 일단 최대한 안 깨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바닥권역에 있는 IT 섹터들, 그다음에 뭐 유가 관련주들, 그런 애들 안 깨질 거니까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그거 플러스 IT주들 겁난다고 던지지 마세요. 오히려 주워 담아야 될 자리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짚어봤고요. 들어와 있는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1.4%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5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네이버가 호실적 발표하면서 이른바 네카오를 좀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주도 잠시 좀 투심이 살아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도 좀 밀리고 있고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가 15만 원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10% 정도 비중시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제가 카카오 이렇게 많이 떠 있을 때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경고를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또 못 들었다 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녹화 방송을 돌려보세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카카오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거 시나리오를 얘기하면, 자, 2016년도 요때 상반기에서 자꾸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추천한 건 아닌데 아마 타 전문가 누군가 추천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맨날 떨어지니까 이걸 저한테 자꾸 누가 막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깨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잡주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은 언젠가는 올라간다. 근데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다음 카카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가격도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이거 분할한 거예요. 나중에 액면 분할해가지고 가격이 바뀐 건데,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서울경제를 이때에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제가 타방송에 가갖고 여기에서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카카오를 추천해가지고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안 돼갖고 100%가 넘게 수익이 나가지고 자랑을 열심히 했던 종목인데, 그놈이 조정받고 나중에 올라가더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 있던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올라갈 때 제가 서울경제 다시 복귀를 해서 여기서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다시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지 말아라. 자, 경고를 많이 했어요. 이때 당시 펄어비스와 함께 같이 경고를 많이 했는데, 펄어비스도 그때 바닥에서 이제 게임주로 추천하면 많이 수익이 났던 종목이었고, 펄어비스도 다 떨어졌죠. 펄어비스 이때 당시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많이 수익 냈는데, 얘도 제가 저주를 퍼부었죠. 이것도 급락할 거라고. 지금 엄청나게 급락했죠. 이거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많이 올라다 많이 떨어졌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자랑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는 저는 카카오는 이제 바닥을 치는 자리다.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분 사신 자리가 15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손실률은 15만 원짜리에서 지금 떨어진 게 최근까지 마이너스 거의 74% 됐다. 지금은 좀 줄었어요. 마이너스 63% 정도. 어마어마하게 손실이죠. 자, 그러면은 15만 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지금 2년이 넘도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본전이 올까 말까 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믿는다면, 저는 이거 갈 것 같거든요. 시간 한 2년 정도 걸리면 추가 매수를 해서 떨어져도 그냥 내비로 둔다라는 마음으로, 뭐 떨어지면 어때 하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저를 믿는다면 이거 그냥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해서 4만 원 떨어져도 그냥 버티세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가져가면 한 12만 원만 가도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추가 매수하면 15만 원, 추가 매수한 다음에 15만 원 가면은 그분은 추가 매수한 거는 몇 프로 수익이에요 이게? 200%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추가 매수한 건 200%가 수익이 나지만 물린 거는 본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 매수하면은 뭐 똑같이 사게 되면은 뭐 한 10만 원짜리에서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2년 생각하세요. 2년을 생각하고 2년 동안 그냥 지겹도록 가져가겠다 생각으로
추가 매수하고 뭐 내일 빠져고 내일 모레 빠져 한 달 내내 빠져도 신경 안 쓰겠다. 그러면 추가 매수 가져가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하고요. 자, 노란톡방도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고 뭐 설 명절 앞두고 뭐 시장을 흔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침에서는 상당히 좀 불량하게 흔들려가고 굉장히 조금 그랬었는데 요거는 버티면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입니다.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보는 전략은 유효하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 이수페타시스 매수가 28,8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